네, 리포터 뚜껑 열어보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정서환 아나운서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정서환 아나운서 어디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어디라도 파티하러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가는 것도 좋은데 사실 파티 시장에서 좀 열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네, 너무나 아쉽고 조금 민망합니다. 제 옷 색깔처럼 시장이 변화하면 오늘 신나게 파티할 수 있고 그렇지 그럼요. 않으면 집으로 얌전히 돌아가는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리포트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리포트부터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뚜껑은 파티하려면 또 이곳 가야 하더라고요. 그렇죠. 가야죠. 네, 쇼핑하러 이마트 뚜껑 한번 열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4분기 별도 실적 증액 전환 전망 이 부분을 포인트로 짚으면서 하나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13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이마트의 주가가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역시나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낙폭은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1.44% 내리 10만 2,500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일단 실적에서 좀 뭔가 돌아서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마트 내년엔 드디어 실적 반등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일단 2분기에는 적자 전환을 보였고요. 3분기에는 저조한 영업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 11월에 한번 이마트 소개하면서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기사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동사의 SCK 컴퍼니 이 스타벅스 서머 캐리백 이로 인한 사건이었는데요. 발암물질이 발견됐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다행히 안전관리법 기준에 상관없다라는 결과가 나오기는 했지만요. 이 스타벅스 측에서는 무료 음료 쿠폰 3장 그리고 새로 제작한 상품 여기에 리워드 카드 3만 원 적립 등의 대책을 진행하면서 약 일회성 비용으로 200억 원이 추정되는 비용을 지불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3분기 영업이익에 대해서 다소 저조한 실적을 보였고요. 4분기에도 이러한 비용이 반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영된 그래프, 다음 그래프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분기 이마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회성 비용 여파로 영업이익은 20% 감소할 것으로 그러니까 시장 컨센서스보다 밑돌 것으로 예상치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비용을 제외한다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정도 증가한 805억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에서 강조한 건 별도 기준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무엇보다 의미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할인점 성장률 그래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분기 별도 영업이익으로 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11%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바로 쓱닷컴 세일 그리고 트래픽 증가로 올 4분기 할인점의 기존점 성장률이 이렇게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7.4% 정도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쟁 완화에 따른 할인점의 매출 총이익률 이렇게 턴어라운드 추세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실적 개선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일단 4분기에는 이런 것들이 살짝 돌아서는 그러한 느낌을 줬다면 이마트 내년에는 확연한 기대감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적 전망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네, 정말 그 전망 본격화될 수 있다라고 강하게 또 어필을 했는데요. 내년부터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된 매출 총이익률 그래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할인점의 매출 성장과 GPM 반등에도 불구하고 이 판관비 증가가 할인점의 증익을 어렵게 했는데요. 하지만 이 주요 판관비 증가 요인 중에 하나인 인건비 증가의 기저가 동일해지면서 이 GPM 개선에 따른 증익이 이렇게 가시화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판단을 섰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함께 반등이 나와준다면 실적 개선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꼽을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삼고 있는 모멘텀이 하나 있습니다. 기사 사진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제가 편집을 좀 잘못해서 기사가 지금 더블로 나가고 있는데요. 아래쪽입니다. 네, 규제 완화가 물꼬가 틀어진다라는 긍정적인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물론 당초에 논의되었던 이 폐지에서 평일 전환으로 이 다소 낮아진 수위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일단 10년 넘게 이어온 이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라는 데 의의가 있다라는 평가고요. 무엇보다 대구시가 지난 19일이었죠. 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한 만큼 이렇게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완화 기조에 동사의 실적 턴어라운드에 너무나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꼽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아까 짚었던 대로 별도 실적 턴어라운드까지 도와준다면 이러한 것들이 맞물려 내년에 이런 개선점들이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마트가 최근에 주가의 바닥을 딛고 좀 올라갈 수 있었던 다양한 원인들 중에서는 그 SSG 야구팀의 우승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이후로 주가는 뭐 큰 폭은 아니지만 계속된 상승 추세를 밟고는 있습니다. 4분기 턴어라운드에 이어서 내년 시장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열어두고 있는 가운데 현재 주가 대비해서 목표 주가와의 괴리율은 20% 중반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초에 발표되는 4분기 실적을 확인한 뒤에 전반적으로 내년 실적이 정말 유의미하게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때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모두 상향 조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년도 이맘때쯤에 또 이마트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 뚜껑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뚜껑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요일에 수출 지표가 조금 저조하게 나오면서 그렇죠. 시장을 조금 우려감을 키웠는데요. 반면 이 기업은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피코그램 뚜껑 열어볼 테고요. IBK 증권에서는 이러한 수출 증가세에 주목하자라면서 투자 포인트들을 제시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수출이 떨어지는데 이 기업은 오르고 있다. 과연 오늘 주가는 오르고 있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입니다. 0.94% 소폭이지만 강세 움직임 보이면서 6,47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이 어떤 부분이 얼마나 증가한 걸까요? 네, 피코그램은 바로 정수기 토탈 솔루션 기업입니다. 이 자체 브랜드인 퓨리엘 그리고 OEM 사업으로 실적 성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자사 브랜드 인지도 개선에 따른 매출 볼륨 성장을 더욱더 주목해 봐야 한다라는 보고서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주목한 것 이 수출 성장세였는데요. 수출 비중 그래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해부터 체크를 해보면요. 지난해가 맨 끝쪽 21년도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수 부분이 136억 원, 그리고 수출 부분이 127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263억 원의 매출 달성을 이뤘는데요. 올해 부분을 따져보면 이 내수 부분은 전년 대비 소폭의 성장을 보였지만 수출 부분만 따지면 이번 3분기 누적 127억 원을 달성하면서 그러니까 전년 수출 실적은 이미 충분히 가뿐히 넘길 수 있다라는 정확한 숫자에 대한 성적표가 나온 겁니다. 그럼 이를 반영한 실적 그래프도 넘어가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그래서 당연히 우상향 패턴으로 영업이익률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쪽의 수출이요. 아마존 판매 쪽에서 금액이 계속해서 증가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면서 향후 이 수출에 대한 실적 기대를 더욱더 높여봐도 좋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피코그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적에 대한 부분이 더 시장에서는 사실 부각이 돼야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보다 사실 무상증자 이슈가 굉장히 컸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이벤트로 급등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보고서를 통해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일단 앞에서 보셨다시피 성적표,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가 급등락을 보였습니다. 일단 보고서에서는 과했던 무상증자 이벤트를 그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소유 주식 1주당 5주를 배정하는 대규모 무상증자 이벤트로 그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하락은 실적 변화가 아닌 기업에 따른 단순한 이벤트, 그러니까 단기적인 트레이닝으로 인한 주가 급등락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이벤트는 마무리 국면 중이기 때문에 앞서 보셨던 우상향 패턴의 실적에 주목해 봐야 할 때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무상증자 이벤트가 얼마나 주가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이랬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무상증자 이슈 나오자마자 정상한가 갖고 이렇게 급등하다가 이렇게
다시금 제자리로 되찾았고요. 제자리보다 더 많이 하락하면서 주가가 계속된 지금 바닥권의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6,000원대까지 떨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이 이벤트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실적 그리고 수출에 따른 얼마나 더 외형 확대가 펼쳐지게 될지 그 부분을 포인트로 이 피코그램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리포트 뚜껑 두 가지 열어봤고요. 오늘도 정서환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